돌아왔습니다. 아, 인공눈물 안 나왔다. 아, 맞아. 그리고 세팅을 요거다. 네, 그럼 시작합니다. 들리시나요? 아, 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예,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솔직히, 좀 살짝 긴장됩니다, 지금. 아, 뭐 긴장하실 것까지 있나요? 예, 편하게 대해주시면 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간단히 소개하면은, 예, 저는 현재 가면라이더 슈퍼전대 이런 거를 다루고 있는 특철 유튜버 슈퍼라이더 타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어우, 아, 저도 처음 어우,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꽉 변호사라는 이제 법률 유튜브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점점 이 개그 유튜버로서 변모되고 있는 그런 꽉 변호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우, 일단, 그, 뭐냐, 잠깐만, 살짝 많이 당황해가지고, 지금.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일단은 이 설명회에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참여하시게 된 확실한 그런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 아니요. 사실 여태까지 좀 가면라이더 콘텐츠를 좀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왜냐면 어, 워낙에 그 역사가 깊은 장르고 또 이제 밈으로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그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 가면라이더 모든 글들의 가면라이더를 찾아와서 그 짤을 박아놓는 빌런 분들이 아주 큰 활약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가면라이더의 예전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접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회를 보고 있던 차에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은 조금이라도 더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수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일단 아, 아니, 너무 긴장되고 그렇게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 왜 그래도 원래 약간 이런 거 하면 좀 긴장감도 있긴 한데 약간 좀 두근거리는 게 좀 심해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사실 이제 가면라이더가 그 역사가 굉장히 깊은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사실 역사가 깊은 컨텐츠를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건 사실 그 장르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영도 작가님을 좋아해가지고 막 책장에 전권이 다 있고 그런데 그 음, 사실 모든 작품이 다 재밌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솔직하게 말하면 좀 그런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작품도 있고 막 드래곤 라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막 D&D 설정을 차용해서 그냥 썼다 하는 막 그런 초보 작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 같은 것도 발견되고 막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작품에서 정말 크게 감동받는 부분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애정을 갖고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일단 그런 게 시리즈가 오래된 것들이 재밌는 건 확실히 재밌는데 정말 아닌 건 정말 아니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주변에도 사실 여러 종류의 그런 매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네. 그런 스타워즈만 파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해리포터 시리즈 이런 것도 굉장히 오래된 시리즈잖아요. 그런 걸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나 이제 건담 같은 거
그런 시리즈가 여러 개 있는 작품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자신이 그 옷이라고 해야 되나 최애 작품들을 그 까면서도 애증으로 까면서도 이제 항상 남들에게 권하는 모습. 아, 이 작품은 아, 정말 볼만하다. 아, 최신작은 쓰레기지만 옛날 작품은 그렇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아, 정말 이게 애정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구나. 나도 한번 접해보면은 아, 충분히 인생에서 아, 이런 걸 왜 그냥 놔두고 지나갔지? 하는 느낌이 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서 또 이제 가면라이더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있는 작품이란 얘기니까 그래서 저도 네, 한번 그렇죠. 접해보고자 이렇게 예, 연락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정말 가져주셔서. 아무래도 일단은 현재 한국에서는 가면라이더 이런 것들이 조금 마이너한 면이 조금 있다 보니까 아, 그렇죠. 어떻게든 저도 이렇게 좀 알리면서 노력하는 중이라 저도. 아, 사실 저도 그래서 가면라이더 작품을 몇 개 추천받고 나서 최근에 이제 빌드라는 작품을 몇 타 봤었는데 아, 그 저는 지금 주식회사 왓차에서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희 왓차에서도 사실 가면라이더 빌드를 서비스하고 있긴 한데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저희 서비스에서 그러니까 제공하는 그 가면라이더 빌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검열판입니다. 아, 예. 그 한국어 더빙돼 있고 사람들 다 이제 한국명으로 개명돼 있고 그 지도도 일본 열도가 아닌 가상의 지도 쓰고 그런 안타까운 것이기 때문에 참 이게 또 저는 사실 일본 매체를 볼 때 웬만하면은 그냥 일본 원어로 보거든요. 자막도 잘 안 틀고 보기 때문에 아, 그래서 보다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저희 회사 그 정말 좋은 서비스를 많이 하는 회사지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안타깝지만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이제 가면라이더 빌드 시청했었는데 뭐 네. 그래서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그렇게 가면라이더 시리즈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단은 보는 게 음, 조금 힘든 면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네네. 그러면 시작을 할까요? 아, 그럼요. 아, 이제 또 오늘 준비를 정말 많이 해주셨다고 해서 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 더 들리는데. 일단은 최대한 노력할 만큼은 해봤습니다. 아, 또 이제 전문가분들의 노력은 이제 일반인들의 노력과는 또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는요. 저는 그저 가면라이더를 사랑하는 한 명의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아, 원래 이제 또 장님들의 세계에서 애꾸눈이 왕이라고 이렇게 이 열악한 대한민국에서 한 줄기 빛 같은 분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어, 어, 한 줄기 빛. 와, 그 정도인가 제가.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화면 공유 시작할게요. 네네. 아하, 나오고 있나요? 네,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 보여드릴 수 있게끔 잠깐만 네. 세팅을 하겠습니다. 네. 아, 어, 이게 마이크가 가끔 튕길 때가 있다 보니까 오늘은 제발 안 튕겼으면 해요. 저는 지금 마이크가 튕길 때가 있나요? 가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쩔 땐 또 안 그러다가 이랬는데 네네. 다행히 몇 번 합방 썼을 때는 안 튕기긴 하더라고요. 다행히. 음, 네, 일단 그러면은, 잠시만요. 예. 아, 일단 네, 세팅됐습니다. 슬라이드 일단 이걸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네. 이걸로 어, 세팅을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훨씬 낫네요. 아, 잠시만요. 예. 그러면, 이렇게.
저도 그 녹화를 일단 미리 저도 켜놓고 일단 제 거. 아, 네네. 네, 일단 녹화는 저는 켜놨고. 어우, 야, 이거 하려고 지금 대본이랑 병을 다 준비해가지고. 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셨더니 또 점점 더 기대가 커지는데요. 일단, 일단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 그러면 시작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득철물을 사랑하는 남자 슈퍼라이더 타임입니다. 오늘은 신년 기념으로 가면라이더 입문자들을 위한 가면라이더 입문 설명회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이 설명회에 찾아와 주신 그럼 이 설명회에 찾아와 주신 귀하신 게스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법률적으로 분석해주는 유튜버 꽉 변호사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꽉 변호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여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혹시 가면라이더를 어떻게 접하시게 되셨나요? 아, 사실 이제 가면라이더를 주변에 좋아하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요. 이제 그런 음? 분들이 워낙에 좀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가면라이더도 그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만큼 재밌는 콘텐츠가 아닌가. 나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예, 가면라이더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정말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럼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간단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가면라이더를 좋아하는 팬이 만든 것으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 네네, 괜찮습니다. 이 컨텐츠는 가면라이더를 좋아하는 팬이 만든 것으로 여기서 설명하는 사람이 공식인 사람이 아닌지라 설명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면라이더를 사랑하는 만큼 가면라이더에 대해 많은 조사와 분석을 했으니 틀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한 비난보다는 이 사람이 실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 재미있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럼 아, 여기, 지금부터 네. 그럼 지금부터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초적인 지식인 가면라이더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가면라이더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나요? 아, 저는 사실 가면라이더 그냥 그 벌레 형상을 본따서 그 갑옷을 입는 형태로 변신하는 슈퍼히어로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게 가장 쉽게 요약하는 게 바로 그게 맞아요. 그럼 정확한 뜻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가면라이더란 무엇인가? 가면라이더는 만화가 이시노모리 쇼타로가 그린 만화 가면라이더를 원작으로 하는 일본의 특수 촬영 TV 프로그램 줄여서 특촬물 중 하나입니다. 음, 1971년 가면라이더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현재 2026년 가면라이더 제츠까지 중간에 잠깐 쉬긴 했지만 55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영되어 온 작품으로 현재까지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런 작품에서 히어로로 등장해 빌런들과 싸우는 사람을 가면라이더라고 부릅니다. 바로 지금 꽉 변호사가 보고 계시는 빌드 이런 분처럼 이런 히어로를 가면라이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원작은 만화인 거네요? 네, 원작은 만화예요. 아, 그러면 사실 이게 원작도 시리즈랑 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가면라이더라는 만화만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뭐 음, 시리즈가 또 이렇게 추가로 생기진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하, 자, 그럼 이런 가면라이더의 기본적인 특징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변신기, 변신 아이템, 그리고 변신! 이 구호입니다. 우선 음, 모든 가면라이더들의 기본인 변신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벨트로 변신하지만 몇몇 라이더는 팔찌나 총 등 다양한 변신기를 사용해 변신하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소리국수를 변신하는 라이더도 있습니다. 호호호, 진짜 그런 식으로 약간 변신기의 형태가 많이 다양해요. 두 음. 번째는 변신 아이템입니다. 과거에는 변신 아이템이 없어도 변신기만 있다면 변신이 가능했지만 2009년 이후에 가면라이더들은 변신 아이템을 변신기에 장착하는 것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빌드를 예로 들면 이런 풀보틀이 그런 예시입니다. 음.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바로 변신 자세를 취하고 변신! 이걸 외치는 것입니다. 음음. 이것 때문에 솔직히 예를 들면은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드라마에서 벨트를 차고 자세를 취하고 변신! 이렇게 외친다. 어지간해서는 다 가면라이더에 대한 오마주거나 패러디입니다. 어.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짱구는 목말려의 액션 가면이 그 예시 중 하나죠. 물론 액션 가면은 다른 특촬이랑 합쳐지긴 했지만 가면라이더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음음. 뭐 이 변신 때문에 재미있는 일이 생겼는데 가면라이더에만 이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다른 특촬물에서 변신을 외치는 경우가 상당히 적어요. 당장의 아. 파워레인저로 알려진 슈퍼전대만 봐도 변신이라고 외치기보다는 다른 변신 구호를 말하죠. 그러면 뭐 다른 아무튼 변신 구호는 뭐 어떤 걸 외치나요? 예를 들면은 음 파워레인저 매직 보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마지 마지로 이런 식으로 변신을 외치고 음. 고버스터즈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Let's Morphin 이런 식으로 변신 구호를 외쳐요. 변신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가면라이더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 약간 상도덕 같은 거군요. 변신 외칠 수 있는 약간 건 그렇죠. 가면 라이더뿐인 이거네요. 약간 약간 그런 개념이죠, 사실상. 아무튼 음.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을 갖춘 것이 바로 가면라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면라이더들이 지금 50년이나 이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미있는 디자인 모티브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음음. 우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메뚜기를 모티브로 한 라이더는 물론 용, 장수풍뎅이, 로켓, 게임, 젤리 등 다양한 모티브를 가진 라이더들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또 오. 가보면은 로봇을 모티브로 하거나 시계, 공룡, 과일, 책, 백조 등 다양한 모티브를 가진 라이더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이를테면은 음, 악마를 모티브로 한 라이더도 많아요. 악마요? 네, 악마의 생김새를 모티브로 한 라이더도 많아요. 오. 가면라이더 아크라는 라이더랑 가면라이더 바이스라는 라이더가 있는데 이 둘은 기본적인 모티브가 악마입니다. 음. 정말 재밌는 것은 바나나 모티브 라이더도 있어요. 바나나요? 그 네, 과일 바나나도 바나나요?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아 가면라이더 혹시 예. 바론이라고. 네, 네, 먼저 시청자분들 말씀하시죠. 중에 그 거위를 모티브로 한 라이더도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쉽게도 거위를 모티브로 한 라이더는 없는데 백조를 모티브로 한 라이더는 있어요. 아쉽게도. 아쉽네요. 그래도 아,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백조를 아바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군요. 대신에 약간 살짝 꽉 변호사님이랑 비슷한 라이더가 있다면은 네. 토를 모티브로 한 라이더가 있거든요. 하나가. 뭐를 근데 모티브요? 이 라이더가 변호사예요. 음. 약간 그 가면 라이더계 그 데어데블 같은 친구군요. 혹시 마이크가 나가셨을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마이크 문제가 이게 있었군요. 결국 정말 튕겨버렸네요. 한번. 전 또 막 혹시 그 어디서 끊겼죠? 소 라이더를 열심히 찾고 계시는 줄 알고. 예. 일단은 소 네. 라이더가 있는데 일단 그 친구가 일단 가면라이더 졸더라고 변호사인 라이더가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런 가면라이더는 이 다양한 모티브를 가진 가면라이더를 가장 구분하기 쉬운 게 바로 시대별 구분인데요. 음. 바로 일본 연호에 따라 크게 쇼와, 헤이세이, 레이와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고 살짝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헤이세이 1기, 헤이세이 2기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어. 이렇게 나뉘게 된 이유는 현재 공식적으로 대답하는 걸로는 슈퍼전대와의 방영 시기를 살짝 다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슈퍼전대를 방영할 때는 라이더를 방영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가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슈퍼전대가 중간까지 왔을 때 그때 가면라이더가 방영을 하고 가면라이더가 중간쯤에 왔을 때 슈퍼전대가 방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텀을 살짝 두기 아, 시작하더라고요. 음흠, 그게 바로 이 헤이세이 1기, 2기를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음흠. 네. 계속 나오죠, 말은? 네, 잘 나옵니다. 네. 이게 좀 많이 걱정돼 가지고. 자, 그럼 이제 이 가면라이더의 특징을 하나씩 한번 알아보죠. 우선 쇼와라이더입니다. 쇼와라이더는 일본의 연호가 쇼와일 때 방영한 가면라이더로 전원 개조인간이 변신기로 변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자인 모티브는 전원 생물체를 모티브로 했는데 시작을 메뚜기로 해서 그런지 대다수 곤충을 모티브로 한 라이더들이 많죠. 이때 가면라이더의 클리셰가 대다수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면 변신 자세를 잡고 변신을 외친다던가 그들이 받는 힘이 괴인과 동일하다는 것 이런 것 등 가면라이더의 기본적인 공통 법칙들이 쇼와라이더 때 만들어졌습니다. 빌런 음흠. 같은 경우에는 과거 대다수의 특촬물이 그랬던 것처럼 악의 조직에 소속된 괴인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은 쇼커라는 악의 조직이 있어요. 이 악의 조직에서 등, 등장하는 괴인들이 바로 쇼커 괴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악의 조직에 속해 있고 악의 조직과 가면라이더가 싸운다. 이게 대부분의 기본 플롯이었어요. 당시. 어허,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 가면라이더 클리셰 중에서 괴인과 가면라이더의 힘이 공통이라는 이유도 이 쇼와라이더에 있는 괴인들이 가면라이더 같은 개조 인간이에요. 즉 이들도 오, 원래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쇼와라이더 전체가 하나의 세계관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음흠. 이것 때문에 다른 쇼와라이더 작품에서 이전에 등장했던 가면라이더가 등장하거나 각 라이더를 구분하는 번호가 설정상 이어지는 등 세계관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고 음, 계시는 이 라이더가 있죠. 네, 이 라이더가 가면라이더라는 게 그 자체가 이름인데 공식 명칭이 가면라이더 1호예요. 아, 그 다음에 나온 라이더가 가면라이더 2호고 음흠. 세 번째로 나온 라이더가 V3라는 라이더인데 그 라이더는 설정상으로 3호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이런 식으로 쇼와라이더는 다 번호로 구분이 돼요. 쭉. 네. 그리고 이게 좀 더 깊게 설명을 하고 싶어도 제가 아직 쇼와라이더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이 적어요. 아무래도 아직 좀 옛날 그런 작품이니까요. 네, 예능 작품이라고 일단 그래 가지고 일단 가장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이 바로 헤이세이 1기 라이더입니다. 음흠. 헤이세이 1기 라이더는 헤이세이 연호 중 2000년 이후부터 방영된 작품으로 가면라이더 쿠우가부터 가면라이더 디케이드까지를 구분하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음, 곤충 외에도 다양한 모티프의 라이더들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용이라던가 상어라던가 열차, 박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티프의 라이더가 등장했죠. 음흠. 무엇보다 쇼와라이더와의 가장 큰 차이는 폼 체인지와 강화폼이 확실하게 등장하는데요. 이게 네. 물론 쇼와라이더 때도 폼 체인지나 강화폼이 있었습니다. 없진 않았어요. 음, 이를테면 가면라이더 1호가 강화해가지고 신 1호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네. 여기서 살짝 다른 게 이 당시에는 특훈 또는 추가 개조를 통해 강화를 해가지고 폼 체인지라는 느낌이 안 난다면 이때부터는 아이템 혹은 벨트 자체의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강화를 해서 의미 자체가 좀 많이 달라져요. 폼 체인지라는 의미 자체도 이때 좀 뚜렷하게 시작됐어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작품 자체의 옛날에는 특징이라 업그레이드였는데 지금은 약간 용도, 뭐라고 해야 되지? 유틸리티를 붙인다는 느낌으로 좀 바뀐 느낌이군요. 네, 맞습니다. 약간 좀 더 음, 아이템 추가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강화를 할 수 있고 이전 폼으로도 변신을 할 수 있고 약간 음, 유틸리티를 추가하는 게 맞죠. 네, 작품 자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잔인함의 수위 자체가 아동용 치고는 생각보다 높은데요, 이게. 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헤이세이 1기 라이더의 괴인들이 기본이 살인이었어요. 살인이라는 게 그
악행의 괴인이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범죄 정도가 살인이 무조건 기본이었어요. 어, 그리고 그 장면도 몇몇 개 적나라하게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음, 일단 예시로 하나를 들자면은 지금 등장하는 이 라이더가 가면라이더 쿠가라는 라이더인데 네. 이 당시 괴인들이 범죄가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어, 예를 현실적이었다는 들면은 건, 예, 예. 예를 들면 괴인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괴인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약간 특수한 능력을 통해서 죽여서 비현실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있는 괴인은 오토바이로 사람을 치거나 차로 사람을 깔아뭉개거나 오, 아니면 칼로 죽이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적나라했어요. 이게 너무 현실적이어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살짝 웃긴 일이 있었었는데 당시 학부모들이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엄청 많이 했대요. 그럴 만도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웃긴 게 괴인을 따라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면라이더를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감독이 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아, 아니, 뭐, 뭐, 해결이 되는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얘기를 하긴 했네요. 예,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물론 이때 당시의 빌런들의 특징으로 한다면 악의 조직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종족과 인간이 싸운다 이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괴인 역시 어, 인간이 아니라 또 다른 종족 개념인 게 많아요. 음, 여기 등장하는 쿠가의 괴인이 그론기라는 괴인인데 이들이 네. 인간이라기보다는 인간이 개조됐다라기보다는 또 다른 종족이다. 인간과 음, 짐승과의 싸움? 약간 이런 느낌. 그게 좀 약간, 심하죠. 예, 야생동물을 퇴치하러 온 사람에 가까운 포지션이군요. 그렇죠. 대신에 그 야생동물이 지성이 있고 문명을 이룬다는 게 문제죠. 음, 그러면 그런 이제 괴인들이 상대 거의 개인들도 약간 그런 지구를 정복하러 오는 건가요? 정복을 하러 오는 괴인들도 있긴 한데 네, 대다수 정복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를테면 이 쿠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네. 게임을 위해서 살인을 했었어요. 아, 그 다음 작품인 아기토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서는 인간에게 심판을 하기 위해서 특정 인간만 죽인다 이런 게 있었었고요. 음, 그 외에도 헤이세 일기에서는 지구를 정복하러 왔다는 의외로 적어요. 어허. 그러니까, 예, 본격적인 전쟁이라기보단 그냥 이종족도 좀 기인들이 침입해 오는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싸움이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한 종족이 본인들이 하고 있던 걸 있는데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가면라이더가 나타났다. 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가면라이더를 싸우는 거고. 아하, 살짝 이런 식으로 약간 헤이세의 일기의 특징이 있다. 또 다른 음, 특징이라면은 헤이세의 일기 라이더는 전부 별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 그래서 쿠가의 세계가 있고 아기토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 라이더 이런 세계관이 다 있어요. 물론 이게 작중에서 확실하게 이게 별개의 세계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추측이 가능한 게 인간의 기원이 여러 개가 나와요. 인간의 기원이요? 네, 어떤 곳에서는 신이 창조를 했고 어떤 곳에서는 인간의 조상끼리 각 생물의 조상끼리 싸워가지고 인간이 이겨서 걔들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인간에 대한 기원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공통 세계관이 아닌 거죠. 우리랑 똑같은 세계가 배경이 아니군요. 예, 약간 달라요. 음, 그런 식으로 헤이세이 1기 라이더의 세계관은 전부 다 다르다. 이렇게 음, 헤이세 1기 라이더가 디케이드까지 이어지고 슈퍼전대와의 방영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살짝 바꾼 다음부터 디케이드 이후 라이더들을 헤이세이 2기 라이더라고 부릅니다. 음, 이 친구가 바로 헤이세이 2기 라이더 대표인 가면라이더 더블이라는 라이더예요. 네. 헤이세이 2기 라이더는 2009년 가면라이더 디케이드 종영 이후 나온 가면라이더 더블부터 가면라이더 지옥까지의 작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선 디자인 모티브 자체가 1기 시절보다 더욱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가면라이더 보이시죠? 더블. 네. 이 가면라이더의 모티브는 뭘까요? 아니, 근데 딱 봐도 일단 더블이라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네. 정확하게 뭐가 모티브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가면라이더의 모티브가 놀랍게도 가면라이더 그 자체가 모티브입니다. 어, 가면라이더의 기본인 이런 얼굴의 가면 그리고 네. 머플러 이게 기본적인 가면라이더의 이미지거든요. 가면라이더 1호 아, 때부터 이어졌던 네. 이거를 약간 현대식으로 해석을 했던 게 바로 가면라이더 더블이에요. 음, 이외에도 가면라이더 로켓을 모티브로 한 라이더, 반지를 모티브로 한 라이더, 심지어 게임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라이더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라이더들이 많이 등장해요. 음, 그리고 1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변신 아이템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물론 1기 당시에도 벨트에 사용하는 아이템이 있긴 했었는데 이때는 벨트에 아이템을 해가지고 기술을 쓴다는 게 많았었어요. 어, 일례로 류키라는 라이더가 있는데 이 라이더는 벨트에 카드를 집어넣는 것으로 아이템을 장비를 장착을 하거나 기술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만 썼었지 이걸로 강화폼이 된다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 그 외에는 다 강화 아이템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벨트 자체에 그런 기능이 있거나 이거였지 음, 이런 식으로 약간 변신 아이템이 많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네. 물론 약간 빌드를 예로 들자면 빌드에서도 풀보틀 두 개를 장착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 변신 아이템이 직접적으로 변신에 영향을 끼치는 게 많아졌죠. 음, 그리고 변신 아이템이 많아지면서 폼 체인지도 많아지고 동시에 특별한 변신 아이템이 만들어지면서 강화 폼의 개수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헤이세 음, 1기 같은 경우에는 최종 폼까지 합쳐보면 강화 폼이 겨우 1개에서 2개 정도가 끝이었거든요. 폼 체인지를 네. 제외한 강화 폼만 했을 때. 근데 음, 2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강화 폼이 2개예요. 보시고 있는 지금 이 더블 같은 경우에도 가면레이더 더블이 있고 가면레이더 더블이 있고 그다음 강화 폼인 팡조커 폼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후 무슨 엑스 폼이요? 팡조커요. 팡 조커. 네. 그다음에 예. 더블 엑스트림이라는 폼이 있는데 이게 최종 폼이에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음, 두 개가 일단 기본이고 그 후반에는 아예 3개에서 4개까지 증가해요. 음, 그리고 잔인함 수위 역시 헤이세이 1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헤이세이 1기는 살인이 무조건 기본이었어요. 네. 근데 헤이세이 2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서도 괴인들이 파괴 행각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기는 해요. 근데 음,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음, 아무래도 이렇게 된 이유는 정서상의 문제가 있긴 하겠죠? 음. 그래서 헤이세이 이기 라이더는 거의 그런 사실 막 마법 소녀물 같은 데 나오는 악의 조직들 보면 뭐 기껏해야 사람들 막 홀려가지고 막 특정 장소에 가게 하거나 뭐 이상한 물건 사게 하거나 뭐 그 정도에 그치잖아요. 약간 그런 뭐, 식이죠, 거의. 예, 그런 느낌으로 변한 거군요. 네. 그리고 이 후반 작품에 해당되는 특징이 있는데 음, 가면라이더끼리 싸우는 라이더 배틀이 상당히 증가했어요. 오, 이전에는 가면라이더와 괴인이 주로 싸웠으면은 가면라이더 가이무를 기점으로 라이더와 라이더의 싸움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음, 근데 여기에는 살짝 어른의 사정이 살짝 섞여 있는데 돈 때문이에요, 사실상. 아, 그 라이더를 많이 등장시키기 위한 수단인가요? 그것도 있긴 한데 괴인의 슈트를 일단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보다 라이더 슈트 하나를 만들고 여러 번 싸우게 하는 게 좀 더 싸거든요. 아, 이게 좀 더 약간 그렇죠. 돈을 하긴,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라이더를 좀 더 판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괴인을 판촉하는 것보다 라이더 판촉이 좀 더 돈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섞여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음, 뭐 이렇기 때문에 이기라이더 후반부에는 악역들이 가면라이더로 변신하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혹은 음, 가면라이더가 아예 최종 보스가 되거나. 음, 자, 이제 빌런 쪽을 보면은
1기 때와는 달리 여기서부터는 악의 조직이나 세력이 존재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이 세력을 가지고 괴인들을 써서 인류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혹은 괴인들이 음. 본인들이 세력을 이뤄 가지고 인류를 위협하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세력 구도가 좀 많이 생겼어요. 음음.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인간이 괴인으로 변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대로. 음. 이를테면은 지금 여기서 보이는 가면라이더 더블 같은 경우에는 가이아 메모리라는 아이템으로 변신을 해요. 네. 근데 이 아이템이 괴인용이 있는데 이 괴인용으로 가지고 인간이 괴인으로 변신을 합니다. 어. 이것 때문에 그 가면라이더와 괴인의 힘의 구도는 같다.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음.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살인이 덜 일어나고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 또 이 점을 이용해 가지고 재밌게 하는 게 괴인보다 인간이 좀 더 사악하게 나오는 경우도 생겨요, 슬슬. 아. 오죽하면 진짜 괴인만도 못한 인간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죠, 그때부터는. 이때부터는. 세계관 같은 경우에는 이디라이더는 이어진 것처럼 보여요. 이게 처럼 보인다는 건 뭐 직접적인 연관은 공식적으로 안 밝혀졌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약간 공식에서는 이어져 있다고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한 번도. 음. 근데 이게 이런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원래는 무비대전이라는 그런 극장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가면라이더와 가면라이더끼리 만나 가지고 약간 같이 공투해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현재 방영하는 네. 작품과 이전에 방영했던 작품이 같이 나와 가지고 싸우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어요. 음. 그래 가지고 이때는 사람들이 세계관이 다 이어졌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가면라이더 제작진 대표 중 한 명이 "이기라이더도 이어져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그렇다기에는 지금까지 나온 작품들이 아무리 봐도 이어진 게 많거든요. 음. 뭐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너무 딥해지니까 그냥 결론만 말하면은 이건 제작진의 소통 문제로 생겨 가지고 세계관이 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케이스예요. 음. 그러니까 뭐 팬들은 일단 이거에 대한 결론으로 팬으로서는 뭐 이어져 있다고 잠정적으로 얘기하지만 뭐 제작진의 의향에 따라서는 뭐 평행 세계라고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뭐 그 정도인 거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런 식으로 약간 사람들이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어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헤이세이 이기라이더가 이어지다가 가면레이더 지오가 방영되는 도중 일부는 연호가 바뀌게 되면서 가면레이더 시리즈 역시 새로운 시리즈를 선보였는데요. 바로 레이와 라이더입니다. 오. 레이와 라이더는 레이와 연호 때 방영하는 작품으로 가면레이더 제로원부터 현재 방영하고 있는 가면레이더 제츠까지의 작품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음음. 가면레이더 디자인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음. 말이냐면은 이전까지 네. 라이더들은 약간 가면라이더를 변신을 하면 그게 통짜 머리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예. 이전 라이더처럼 보면 이게 가면보다는 슈 약간 슈트의 머리같이 나오잖아요. 그 약간 헬멧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다.' 이런 식의 어. 디자인이 좀 많아요. 그러네요. 뭔가 탈착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겼네요. 그러니깐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인간이 가면을 썼다는 디자인을 약 쪼금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음. 강화폼의 경우 강화 아이템에 또 다른 강화 아이템을 장착하는 것으로 새로운 강화폼을 만드는 경우도 생겼는데요. 이것 때문에 옛날에는 강화 아이템이 좀 큰 게 많았었는데 작은 강화 아이템이 많이 생겼어요. 음음.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가멜레드 제로원이라는 건데 이 네. 제로원의 강화폼이 이 원래는 이 단순하게 생긴 카드 하나였어요. 네. 근데 여기서 뭔가 약간 추가 파츠를 붙여 가지고 한 번 더 강화를 한다. 이런 게 많이 생겼어요. 음. 이뿐만 아니라 여성 라이더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전까지도 물론 여성 라이더는 존재했는데 이때부터 여성 라이더들이 약간 주역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더 많이 생겼어요. 어허. 이를테면 제로원 때는 여성 주역 라이더가 등장했었고 현재 가브와 제치를 제외한 다른 라이더들도 어지간해서는 여성 라이더가 하나씩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 음. 전부 주역 라이더예요. 잠시만요. 네.
그럼 막 목이 살짝 물 같은 거 타가지고. 마셔가면서 하셔도 됩니다. 아, 예. 예, 예. 질문 하나 해도 괜찮은가요? 아, 예. 예, 그 주역 라이더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주역 네. 라이더 외에도 뭐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조역 라이더? 그런 네. 분류도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약간 이 부분 약간 뒤에서 약간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가면라이더에서 1호, 2호, 3호라는 개념이 있다 했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 네. 그런 식으로 약간 1호부터 3호까지는 약간 주연 쪽에 약간 속하고, 4호, 음, 5호 이때부터 약간 조역 쪽에 좀 속하게 돼요. 또는 음, 아예 이런 호가 붙여지지 않는 라이더들은 다 조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뭐 빌런의 경우에는 헤이세이 라이더 때와 많이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때부터는 악의 조직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이들이 괴인을 부린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괴인들이 약간 세력을 이룬다기보다는 악의 조직이 괴인들을 만들고 이 만든 걸로 사람을 공격한다. 이게 좀 더 많아요. 아하, 물론 가브처럼 아예 종족 자체가 그런 괴인인 경우가 있는데, 이들조차도 본인들이 그런 같은 종족을 당김말처럼 이용해 가지고 약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 음, 이 아직 레이와 라이더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방영하는 게 많아 가지고 확실하게 더 특징이 있다라고는 말은 못 하겠어요, 솔직히. 왜 거기다가 이전 가면라이더에서 이어온 게 많아 가지고 현재로서는 이 정도가 가장 레이와 라이더를 추격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면라이더에서 변신하는 존재를 라이더라고 부르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여기서 가면라이더, 다크라이더, 유사라이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오, 우선 가면라이더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가면라이더. 가면라이더는 작중 모든 가면라이더의 표준이 된 시스템으로 변신하는 변신체를 말합니다. 이 표준이 된 시스템의 기준이 뭐냐면은 주인공이 변신하는 가면라이더가 있죠. 예를 들면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기치처럼 이 기치가 변신하는 가면라이더의 이 벨트, 이 벨트와 같은 시스템으로 변신하는 것들은 전부 가면라이더라고 불려요. 어, 또 다른 예시로는 일단 가면라이더 빌드를 예로 들면은 주인공인 키ryu센토 혹은 원래 제작자인 카츠라게 타쿠미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이 인물과 연관된 벨트로 변신을 해야지 가면레이더라는 칭호를 달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런 가면레이더 추가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등장 순서에 대한 번호예요. 기본적으로 음, 일단 주인공이 무조건 1호 라이더고 서브 주인공이 2호 라이더, 그 후 등장 순서에 따라 3호, 4호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물론 예외로 나중에 등장했는데 그게 3호 라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아무튼 가문레이더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헤이세 2기 이후 기준으로 변신 아이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폼 체인지를 할 수 있고 특별한 변신 아이템 혹은 강화 아이템으로 강화 폼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가면 라이더인 만큼 1호 라이더는 무조건 개인 바이크가 존재해요. 음, 이 바이크 때문에 한 번씩은 가면 레이더에 바이크 액션이 한 번 무조건은 들어가요. 네. 빌드 같은 경우에서도 그 센터가 타고 있는 그 바이크 있죠. 예, 바이크가 있었죠. 네, 그런 식으로 1호는 무조건 바이크가 다 있어요. 2호, 3호는 어, 없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음흠. 다만 현재는 일본 도로교통법이 약간 바뀐 게 있어가지고 바이크는 아, 초반에 타거나 아니면 한 번만 나오거나 그 후에는 절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1호 아이고, 라이더라면 무조건 바이크 장면은 무조건 나와요. 네. 뭐 일단 제가 법을 잘 아는 건 아니라서 거기다가 제가 변호사님 앞에서 법을 얘기하기에는 아니요, 뭐 그런 사정도 예, 알면 예, 흥미롭죠. 예. 아무튼 자, 다음은 다크라이더입니다. 다크라이더는 작품 내 악역이 변신하는 변신체를 말하는 거고 빌런인 가면라이더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음, 빌런이 변신하는 라이더라는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빌런인 만큼 어두운 배색이 많은데 그중 주인공의 변신체와 유사하지만 어두운 색 위주로 바뀐 라이더라면 90%는 다크라이더라고 봐야 돼요.
예시를 음. 보고 계시는 이 가면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크루스 기치라는 라이더인데 이게 앞서 설명한 이 기치라는 작품에 나오는 라이더예요. 네. 얘 주인공의 복사본이에요, 이게. 아. 이런 식으로 약간 주인공이랑 똑같은데 색이 어둡다. 그럼 다크라이더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음음.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다크라이더는 폼 체인지나 강화 폼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음. 이들은 물론 시스템상으로 폼 체인지는 가능은 해요. 폼 체인지는 가능은 한데 그냥 셉니다, 이 상태로. 아. 아이 뭐 악역으로 나왔으면 세야죠. 네, 이 상태로 그냥 세 가지고 오히려 몇몇 음. 다크라이더는 이 때문에 중간 보스가 되거나 혹은 최종 보스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음. 그리고 이런 다크라이더들도 몇몇은 선역으로 전환이 되긴 하거든요. 처음에는 악역이었다가 나중에는 약간 깨달고 선역으로 변신하는 라이더들. 이런 음. 라이더는 나중에 다크라이더라는 직업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막 보통 그런 색깔도 변하게 되나요? 색깔이 변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가면라이더 아. 변신체는 그대로예요. 저런. 변신체는 그대로지만 대신 사람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선한 마음을 갖고 인류를 위해 싸운다. 이런 게 많아진 거죠. 아하. 그리고 이제 다음 소개할 것이 유사라이더라는 건데 사실 여긴 조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 왜죠? 유사라이더라는 게 네.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냥 뭐 아, 고민을 한 이유가 네. 궁금해 가지고. 아, 이 유사라이더라는 게 사실 확실한 구분 개념이 없어요. 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제작진이 이건 가면레이더다. 이건 유사라이더다. 이건 가면레이더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구분이 되는 거라 아. 유사라이더는 딱 뚜렷한 기준은 없는데 일단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은 제가 지금까지 본 가면라이더에서 유사라이더로 구분되는 애들의 특징을 최대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음음. 100% 맞다는 아니에요. 일단은. 음. 일단 유사라이더의 기본적인 설명은 가면라이더로 취급되지 않는 라이더의 계열 변신체를 말하는 거예요. 음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블러드스타크라는 라이더가 있는데 이 친구는 라이더긴 하지만 가면라이더는 아니에요. 음. 이런 식으로 약간 변신체는 라이더처럼 생겼는데 가면라이더가 아닌 거를 유사라이더라고 부릅니다. 예. 이들은 대다수 벨트 이외의 변신기로 변신해서 변신 시스템이 가면라이더와 심하게 다른데요. 일단 이 블러드스타크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죠. 빌드에서 나오는 인물이다 보니까. 네. 일단 이 친구를 예로 들자면은 이 친구가 변신할 때 쓰는 변신기가 이 트랜스팅건이라는 변신기거든요. 예. 근데 이 제작자가 카츠라게 타쿠미로 추정은 되는데 변신할 때 쓰는 보틀이 센토가 쓰는 보틀이랑은 완전 다른 보틀이에요. 아하.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가면라이더로 분류가 안 돼요. 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사실상 유사라이더를 구분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변신 아이템이 다 한 개뿐이라서 변신 아이템이 바뀐다? 그거는 변신체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어. 잠시만 물 좀요. 아 네네. 그러면 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앞서 말씀하신 그런 가면 라이더랑 다크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 네. 공식적인 명칭으로 분류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팬들이 임의로 분류해 놓은 개념인가요? 저 둘 같은 경우 앞서 말한 가면라이더와 다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공식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가면라이더 지오에서 확실하게 구분을 했었는데 유사라이더라는 뜻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공식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가면라이더 이외의 변신체라고 얘기를 해요. 아하. 아 그냥 유사라이더는 사실상 네, 가면 먼저 라이더가 아닌 말씀하세요. 변신체인 거군요, 정확하게는. 네. 네. 쉽게 말해서 라이더는 아닌데 라이더처럼 생긴 변신체. 이거를 유사라이더라고 부르고 있어요, 팬들은. 음음. 물론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서 이 보트를 바꿔 가지고 다른 유사라이더로 변신하는 경우는 없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트랜스팀건으로 변신하는 라이더가 또 있어요. 나이트로그라고. 예.
그 라이더랑 이 라이더랑 변신 아이템은 다른데 변신 아이템이 다르면서 변신체 역시 다르죠. 이 둘이 만약에 교환했으면은 변신체 자체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음. 이렇게 라이더 변신체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데 사실상 제작진이 이건 가면레이더야, 이건 유사라이더야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은 다 의미 없는 거라 지금까지 알려드린 거는 그냥 참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라서 사실상 공식이 신입니다. 아, 공식이 모든 걸 정해요. 예, 흔히 짤로 보던 그거군요. 이건 건담이다, 이건 건담이 아니다. 그런 거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레이더들에 대해서는 일단 많이 알아봤는데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가면레이더가 존재하는 가면레이더 시리즈는 어떤 작품으로 입문하면 가장 좋을까요? 일단 저는 쇼와레이더는 기본으로 추천을 안 해요. 아, 그렇죠. 사실 쇼와레이더 같은 옛날 경우 사람들이랑 요즘 사람들 감성이 많이 다르긴 하죠. 맞아요. 바로 그것도 있긴 하고 CG랑 액션들도 솔직히 현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해가지고 아, 저는 일단은 그렇죠. 헤이세이 라이더를 많이 추천합니다. 아, 저도 약간 이런 장편 작품을 볼 때 꼭 네. 저는 그 시간대 순서로 보려고 시도하는 그 습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첫 작품을 보다가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 예, 제가 그 퍼스트 건담을 보다가 아, 이걸 왜 보고 있지 싶어가지고 때려친 적도 있고 아이고. 지금도 이제 막 유희왕 듀얼 마스터즈를 가끔 보고 있는데 네. 사실 많이 현타가 옵니다. 이걸 지금 왜 보고 있는 건지. 아, 이거 아, 참 예, 밈으로는 정말 쓸만한 것 같지만 이걸 보는데 시간을 쓰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아. 아무, 아무래도 일단 뭐 가면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더 심할 거예요. 특히 소와라이더 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옛날 감성이 심해가지고 또 아, 물론 일단은 여기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추천인 것들이에요. 네. 자, 제가 추천하는 작품은 바로 이 세 작품들입니다. 가면레이더 더블, 가면레이더 포제, 그리고 현재 꽉 변호사님이 보고 계시는 가면레이더 빌드. 이 음. 세 작품을 저는 제일 추천해요. 아, 뭐 우선 이 세 특별히 작품의 공통 추천하시는 네, 예, 이유가 있을까요? 추천하는 이유요? 네네. 아, 네. 일단 제가 이 세 작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세 작품이 가면라이더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에요. 음, 라이더 배틀 같은 경우도 좀 적은 편이고 물론 빌드 같은 경우는 라이더 배틀 위주긴 한데 이 두 작품은 라이더 배틀이 없고 무엇보다 이들은 히어로이자 사람들을 구해주는 존재다. 이거를 가장 잘 표현했어요. 이 세 작품들이. 음, 우선 더블 같은 경우에는 여기 탐정이 주인공이에요. 이 음. 둘이 주인공인데 이 둘이 탐정인데 그래가지고 탐정물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해서 탐정물을 만약에 좋아하신다. 그럼 생각보다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 아군, 적군 이런 거 하나 할 거 없이 전부 캐릭터성들이 매력이 있고 스토리도 나쁘지 않아서 흠이 있다면은 이 슈트 디자인. 이 슈트 디자인만 적응을 하실 수 있으면은 상당히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근데 뭐 사람들이 뭐 반반 라이더 뭐 이런 참고로 지금 식으로 보시는 이 얘기하는 것 가면레이더 같은데 더블 슈트 디자인 같은 경우엔 예, 이게 약간 반반 치킨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아니 뭐 근데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다른 라이더들이 더 멋있게 생기긴 했네요. 아무래도 그렇긴 하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약간 디자인이 신경이 될 수 있다면 더블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세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포제. 포제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현재까지 등장한 가메라드 시리즈 중에서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가볍거든요. 되게 예, 밝고. 아, 뭐 그- 포스터에도 대놓고 막 청춘 스위치 온 막 이런 문구가 써 있군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아예 학원물이에요, 사실상. 학교에서 어, 가멜레이더 동아리를 창설합니다. 그 대신에 약간 그 학생들의 고민이나 약간 그런 약간 사건, 처해진 사건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이 포제예요.
아. 그리고 물론 물론 이 당시 때 이 학원물이라는 걸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학원물을 잘 활용을 했고 진지할 때 역시 진지한 면모를 많이 보여줘 가지고 포즈도 많이 음. 추천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그리고 이 빌드는 이 포제 앞서 두 예 예. 예 요 먼저 포제 말씀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사실 학원물이면 그런 네. 학교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의 그 이면에 약간 개인의 개입이 있었다 뭐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걸까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전개가 많이 돼요. 심지어 여기서는 음. 악의 조직이 보직원들로 돼 있어 가지고 예 뭐가 그런 교직원들로 식으로 돼 약간 있다고요? 교직원들이 살짝 악행을 저지른다 이런 식이 좀 은근 많이 있어요. 아. 생각보다 이게 그래도 좀 케이스가 잘 돼 있습니다. 음음. 구성 자체도 많이 재미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소개할 거는 바로 빌드입니다. 빌드 같은 경우는 이 앞서 두 작품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두운 편이거든요. 혹시 음음. 지금 빌드를 어디까지 보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거의 못 봤어요. 한 4 화쯤 봤던 것 같은데. 4 화쯤이면은 예. 일단 그냥 스포일러를 최대한 어둡다고 해 배제를 하고 얘기를 하자면은 근데 뭐 스포일러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보기 때문에. 아 그러면 뭐 일단 심각한 스포일러는 아니고 일단은 나중에 여기서 가면라이더들을 전쟁병기로 사용하는 등 전쟁이 아예 일어나요. 아하.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많이 어두워지는데 음. 이거를 중간중간 개그 씬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걸 많이 풀어줍니다. 음. 그래서 이게 너무 어두워서 지치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상. 거기다가 사실 예 가장 먼저 저한테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인 것도 있어서 저는 아 어두운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래도 이것 같은 빌드를 경우에도 추천받은 것도 이제 다른 네. 가면라이더 매니아 분한테 추천을 받은 건데 그런 네. 저는 피폐물 엄청 어두운 세계관 좋아합니다. 막 메이드 인 어비스 같은 거 좋아하고요. 막 그런 거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럼 빌드로 시작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추천을 그러면 빌드로 해주시더라고요. 시작하는 게 맞죠. 그러면 빌드로 음. 시작하는 게 맞아요. 거기다 이 빌드가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가멜레이드 시리즈가 일단은 특촬물이다 보니까 신인 배우를 많이 기용을 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연기력 논란이 어지간하면 한 번씩은 터집니다. 아 그렇죠. 특히 지금 보고 계신 이 포즈 같은 경우에도 주인공이 연기를 못한다고 좀 많이 말이 많았어요 당시에. 일단 어떤 작품이든 일단 연기가 조금 떨어지면은 몰입감이 좀 많이 해지잖아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빌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력이 있는 연기자들을 약간 사용하다 보니까 이들이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약간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가 없어요. 음. 그리고 몰입감도 상당히 많이 높여 주고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빌드의 큰 특징이 이 히어로라는 게 일단은 사람을 구하는 거다 보니까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히어로의 인간적인 모습이랑 어두운 모습을 다 보여줘 가지고 그 부분을 또 재밌게 풀어 가지고 꽤 재밌게 나오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빌드를 많이 음. 추천을 해요. 음음. 아무래도 일단 빌드를 처음 보신 건 저는 솔직히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일 일단 이렇게 입문 설명회가 현재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상. 일단은 아유 너무 딥 감사합니다. 네, 먼저. 아이고. 네. 너무 좋은 혹시 질문하실 거 설명이었습니다. 있으신가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설명회를 조금 더 일찍 봤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빌드를 추천받은 거 참 좋은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 조금 더 계속 볼 유인이 된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빌드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이제 한 4화까지 봤잖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이거 너무 내가 보기엔 밝고 유치한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보는 게 맞나? 근데 그 또 추천하신 분들이 또 그 그 덕력이라 그러죠. 그 서브컬처 네. 업계 경력이 적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천한 거면 분명히 이게 나중에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내 취향에 맞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이제 초반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들이랑 제가 후반에 어떤 것들이 올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 계속해서 이제 이걸 계속 보는 것이 맞나는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준 다음에 작품 추천을 해주시니까 아 이거는 계속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재밌게 다가올 것 같다 라는 좀 확신이 드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말씀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때 추천을 할 때 네. 모든 가면라이더의 특징을 하나씩 다 할까 하긴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러기엔 너무 지루하고 현학적이어가지고 그렇긴 하죠. 또 시리즈가 이렇게 많잖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표 3개 이렇게 딱 추천한 겁니다. 음, 근데 사실 좋은 그래서 말씀 정말 네. 빌드로 시작을 뭐, 할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네. 보니까 약간 포제를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네요. 네. 이것도 색다른 분위기라서 재미는 꽤 있어요. 확실히. 음, 이 3개의 작품을 저는 많이 추천합니다. 네. 사실 여기서 살짝 비하인드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뭐죠? 원래는 인문 비추천작도 얘기를 할까 했었어요. 비추천작이 또 따로 있어요? 약간 가문레이드 팬들은 약간 이를 갈고 있는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품들을 굳이 아, 저는 소개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 작품들은 일단 뺐습니다. 음. 아니, 근데 뭐, 사실, 있으면 좋죠. 왜냐면 또, 이런 거, 가면라이드의 기껏 입문해서, 이거 빌드 너무 재밌었다. 다음 작품 뭐 보지 했다가, 빌드만 재밌는 거였네.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일단은 네. 비추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설명을 하자면은 딱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고스트, 네. 제로원, 리바이스라는 음, 작품이 있거든요. 어허. 간단히 말하면은 작품을 붕괴시킨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이 붕괴라는 건 뭐, 설정적인 의미에서요? 아니면 뭐, 그냥 설정적인 의미랑 작품성적인. 스토리적인 설정적인 의미랑 스토리적인 의미, 재미로서의 의미 이 세 개를 전부 다요. 아이고, 그나마 솔직히 고스트랑 제로원 같은 경우는 장점이 다 하나씩은 있어요. 네. 근데 리바이스는 음. 정말 많은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 가문라이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저의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특촬물을 사랑하는 남자 슈퍼라이더 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또 화면 세팅을 바꿔야지. 설명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많이 해주셨는데, 아, 진작 들어볼 걸 그랬네요. 이걸 왜 이제야 들어가지고. 사실 저도 이거 꽉변님이 그 가문라이더에 관심 살짝 생겼다고 들었던 게 이전에 저거 한번 가면라이더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한번 커뮤니티에서 한번 네네. 물어봤었고. 근데 그때 댓글에서 한 분이 꽉 변호사님이 약간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바로 메시지를 보낸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느낌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장편 작품 중에 사람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는 작품들을 약간 찍먹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아, 잘못 찍어 먹어서 계속 실패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퍼스트 건담 사례도 그렇고 또 아, 이제 장편 작품 하면 늘 나오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닥터 후가 어떤, 있잖아요. 예. 예, 또, 그래서 닥터 후를 한번 찍어 먹어보려고 이제 시즌 1 1화부터 한 4, 5화까지 보고 있는데 이게 작품 초창기 작품이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예, 하, 아무래도, 재밌는 부분부터 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또 약간 그런 거 하면 또 1화부터 정주행하고 싶어 하는 그 느낌이 항상 있어가지고 늘 실패를 했는데 이렇게 어딜 봐야 되는지 어디가 재밌는지 이런 걸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움됐으면 저야말로 다행이네요. 어, 어우, 네. 아마 아우, 야, 예 이렇게 주변에 추천해 주시는 분이 없었으면 저는 71년작 라이더 그 가면 라이더를 찾아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너무 위험하죠, 일단. 아이 근데 약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으니까요. 뭐, 개인적으로 솔직히, 아까 어두운 작품을 좋아하신다 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그러면 류키라는 가면라이더도 추천을 해요. 아 가면 라이더 류키요. 네. 음, 류우키라는 작품인데, 이 네. 작품이 라이더 배틀을 처음 사용한 작품인데, 정말 많이 어둡습니다, 이 작품이. 어, 오히려 괴인보다 라이더가 더 무서울 지경이에요. 저도 이제 잠깐 뭐냐 잠깐 나무위키에 쳐봤는데 심상치 않네요. 첫 화부터 예, 첫 화 이름이 탄생 비화네. 음, 예, 한번 참고해서 예, 이쪽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네. 일단 재미가 오늘 있죠.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야말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언젠가 한번 또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컨텐츠를 해보고 싶네요. 다음번엔 제가 좀 한번 제대로 보고 뭐 그런 네. 작품 하나 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해도 괜찮겠네요. 이제 후기회나 어떤 거죠? 아니면 그러니까 독후감 같은 거 해가지고 어떤 느낌이 좋았는지 그런 거 한번 알려드리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랬네요. 그러면 일단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상. 아, 많이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 어, 됐습니다. 아, 솔직히 아직도 살짝 부족한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 아, 그런데 저 건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거요? 사실 저는 라이더 시리즈를 잘 몰라가지고 이제 네? PPT에 띄워져 있는 라이더 외에도 다른 라이더들을 막 예시로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아, 사진이 부족했네요. 예, 그 라이더들의 사진이 있었으면 이제 입문하는 다른 사람들도 조금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좋은 피드백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사실 실시간으로 막 나무 위키 찾아보면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굳이 자료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도 같지만 그럼에도 그런 부분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좋은 피드백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정말로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예. 자, 다음번에도 한번 그러면 연이 되면은 한번 또 뵙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빌드를 한번 마저 보고 이제 좀 네, 더 지금 다시 보면은 좀 더 지루하지 않게 다음 화를 기대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군요. 빌드를 한번 다시 보고서 이제 감상을 전해드리러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합방 콘텐츠 여기